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LG전자입니다. 최근에 LG전자의 반등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50%에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LG전자의 새로운 먹거리인 전장 사업의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또 가전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전 부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올 1분기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앞섰죠. 네. 아마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 역할은 역시 가전 부분, 네. H&A 사업부. LG전자는 4개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가전사업본부, H&A 사업본부가 있고, TU 사업본부가 있고, 그리고 전장 사업부인 VS 사업본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BS라고 해서 B2B 사업을 하는 사업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4개 사업본부인데 여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역시 가전사업부입니다. 네. 작년부터 전 세계 가전 1위인 월풀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그런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올 1분기는 더 좋아졌어요. 특히 그 가전수업부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들어봤겠지만 프리미엄 가전 매출이 굉장히 신장세를 보이면서 거기에다가 작년에 재고가 있던 부분이 재고 관리가 잘 됐고 원자재 물류 가격이 원가격선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익 곡선이 좋아지면서 실제 1분기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는 가전사업본부로 봐야죠. 그러니까 전장사업본부가 미래성장사업본부로 본다면 현재의 실적을 기인하는 것은 역시 가전사업본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전장 사업부라면 현재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가전 사업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LG전자를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약 1년 만에 시총이 20조 원을 회복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에는 저희가 LG전자의 전장 사업부가 만년 적자라는 꼬리표를 뗀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LG전장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LG전자 주가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주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3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전사업부의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좋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도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사실은 역부족인데 무거웠던 주니까. 두 번째는 전장사업본부의 향후 호실적이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 많은 역할을 했고,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LG전자의 그 매출 구조, 즉 사업 구조가 그동안 B2C에서 B2B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원래 밸류에이션 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시선이 바뀌는, 그러니까 인프라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구조 때문에 사실은 LG전자의 주가를 더 좋게 보는 이유가 큰데, 우선 가전 이야기는 했고 전장 사업부를 보면 일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00조 원의 그 수주, 그리고 10조 매출 가능, 그다음에 10% 영업이익률,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전장 사업부가 향후에 이게 가능할 것 같다. 지금 보시면 2024 올해에 100조 원의 수주가 될 예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이제 눈을 볼 만한 거는 7월 1일부터 매그나, 작년에 캐나다의 매그나를 인수해서 전장 사업부 분기 진출했는데 매그나의 연결 영업이익이 올 7월 1일부터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질 거다. 특히 매그나의 영업이익 곡선이 향후 북미 자동차 시장과 맞물리면서 20% 이상의 영업이익 곡선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VS 사업본부가 요번에 흑자 전환을 시켰는데 이 흑자 곡선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주가를 굉장히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주가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LG전자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전장 사업부를 살펴보면요. 지금의 가치보다 약 2배 이상인 100조 원까지도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뭐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우려감이 나오는 부분은요. 뭐 컨퍼런스 콜에서 자동차 수요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실까요? 우선 LG전자의 그 VS 사본부의 가치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네. 이게 대한 뭐 이런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VS 사본부의 그 기업 가치는 4.5조, 4.9조 정도 보거든요. 네. 5조 정도. 현재 LG전자의 이번 지금 주가가 오른 걸 반영해도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조 정도는 이 VS 사본부가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VS 사본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매그나 그 조인트 벤처가 실적을 견인하고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를 이제 합산해 본다면 VS 사본부만의 기업 가치를 한 10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기업 가치 20조 원에는 그 VS 사본부의 전장 사업을 한 5조 정도 보고 있는데 5조 정도 추가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런 실적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지금 약간 세츄리티 되는 곡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장의 상황에서 이 실적을 예상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전장 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자동차 전체 완성차 시장과도 인동이 크긴 하지만 향후에 이 전장 사업의 역할은 훨씬 커집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일단 전기 자동차가 들어가죠. 네. 두 번째는 지금 자율주행차 형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그러니까 전체 차량의 수량은 줄지만 이 전장을 달고 가는 자동차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확대되는 그 성장 곡선이 자동차 전체 시장 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가 100조 원 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시장 곡선을 봤을 때 자동차 시장이 조금 움츠러든다고 해서 이 성장 곡선을 꼬꾸라틀 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최근에 자동차를 사 보시면 네.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뭐, 당연하죠. 네. 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없는 차는 상상을 이제 못하는까지 가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시대가 당연한 시대가 돼버린 됐죠. 것 같아요. 그-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더라도 전장 사업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자동차 부분은 커질 것이다라고 앞서서 짚어주신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LG 마그나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기여도도 있고요. 그리고 LG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동차 3사를 고객사로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또 IRA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동차 산업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네. 자동차 산업은 다른 타 산업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를 우리가 네. 티어 1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현대차, 포드, GM, 뭐 폭스바겐, 토요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완성차에 부품을 모아서 모듈 형식으로 공급하는 업체를 우리는 티어 2라고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그리고 일본의 덴소, 미국의 컨티넨탈, 그리고 보쉬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네. 원래 전장 사업만 하게 되면 이 모듈 업체에다가 공급하는 티어 3 정도의 갑을 병이면 병중 가야 되는 포지션인데 네. 이 매그너를 인수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 매그너가 아까 방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미국 자동차 3사에 공급하고 있는 티어 2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네. 그게 사실은 LG전자의 전장 사업부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티어 2에 진입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네. 거기에다가 미국의 IRA법에 의해서 수혜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매그나에 대한 포지션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조인트 벤처가 본격 합작법인으로 이제 스타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로 매출이 들어오겠죠. 이 연결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LG전자의 매출 곡선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영업이익 곡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플러스에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LG전자가 아무래도 충전기 쪽에 좀 그렇죠. 인프라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하이차저라는 회사를 네. 하나 인수를 했는데 현재 네. 이름이 애플망고라고 그래요. 그 애플망고 인수를 했네요. 네, 그죠. 저기 애플망고가 원래 이름 하이차저인데 네. 이 기업을 LG전자가 60% 지분 네. 그리고 GS 계열사가 40% 지분으로 인수를 해서 현재 이 차저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 역할을 다 분리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그렇죠? 사업부를 다 분리해서 네. 뭐 자회사들에서 그러니까 할 수 충전기 있게 자체를 됐네요. 개발하는 네. 거는 LG전자가 제조업이니까 이제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충전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과 앱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통신을 가지고 U+에서 하고 네. 그리고 당연히 LG솔루션에서는 배터리를 만드니까 당연히 재활용이 또 다 가능하고 뭐 이노텍에서는 충전 컨버터라든지 네. 거기다가 뭐 다양한 서비스를 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GS가 40%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GS 칼텍스의 주유소를 또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인프라가 일단 국내는 테스트 배드에 불과합니다. 요게 시너지가 있다. 그러면 동남아나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 있어서 요게 전장 사업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일 네.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LG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U+, 이런 통신을 통해서 네. 빨리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전장 사업이 같이 묶이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강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때문에 LG전자가 그 부분을 인수해서 어쨌든 이 전기차와 그 이상의 자율주행차로 갈 때 사전 포석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요. LG 마그나가 뭐 미국 시장에서 좀 탄탄하게 입지를 더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자회사의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 최근 들어서 저평가 이제 탈피를 하고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도 아무래도 목표 주가 눈높이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LG전자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현재 LG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되죠. 네. 1분기 매출액이 20조입니다. LG전자 퍼가 1위예요. 네. 이제 겨우 1위 됐습니다. 너무 저평가였었네요. 네, 이때까지. 1년 매출이 80조가 넘으니까요. 네. 매출만큼의 그 시가총액이 아니더라도 반 이상 가겠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LG전자가 지금까지의 실적은 상고하저였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LG전자 실적은 B2C 기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좋지 않은 전형적인 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올해 들어서 LG전자의 매출 구조를 보면 B2B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 30%를 초과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LG전자의 그 매출에서 B2B 사업이 30%를 초과하면 수익 곡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네. 이 기존의 상고 하저에서 뭐 상고 하고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의 장수 기업들은 네. B2B 매출이 훨씬 큽니다. 어. 삼성전자도 우리가 B2C로 알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의 50% 가까이는 B2B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B2B 사업을 그렇죠. 크게 강화하는 강화하는 것으로 거죠. 보이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LG전자의 지속 가능 성장할 수 있는 네. 펀더멘탈을 기초 여건을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어서 이게 되고 전장 사업부에서 제대로 매출을 일으켜 준다면 저는 LG전자 주가는 향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텐셜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B2B 사업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에서 성장 기회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LG전자의 사장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옴시티는 뭐 아직까지 저는 확실한 시장으로 보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뭐 충분히 그 시장도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 시장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네. LG가 가지고 있는 특히 뭐 자동차 전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에너지 저장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호재가 있다면 LG전자도 분명히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